교과서엔 안 나오는 잊혀진 역사 이야기. 오늘은 조선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팔아넘긴 조선 최악의 악녀 친일파 배정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70년 김해고을 세무관리관을 역임했던 배지용의 딸로 태어난 배정자는 태어나자마자 민씨 일가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사형을 당했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맹인이 됩니다. 이후 연자제에 의해 배정자와 어머니는 노비가 되어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니며 힘겹게 생활하는 처지가 되었죠. 그러던 중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경남 밀양에 있는 기생집으로 팔려가게 되었으나 가까스로 탈출했고 그 길로 양산군 통도사에 들어가 비구니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면서 그곳에서마저 쫓겨나게 되자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인물의 도움을 받아 일본으로 건너간 그녀는 개화파 안경수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만나게 됩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눈에 들게 된 배정자는 17살의 나이에 이토의 수양딸이 되었죠. 그렇게 이토 히로부미의 밑에서 승마, 사격, 변장술 등을 배우며 극비첩보원으로 성장한 그녀는 1894년 24살의 나이에 스파이 임무를 부여받아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일본어 통역사로 위장한 뒤 고종에게 접근해 고종의 총애를 받는데 성공한 그녀는 궁안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각종 정보를 빼내는 밀정으로 활동했고 을사늑약 이후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자 배정자는 날개를 단 듯 더욱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던 1909년 중국 하얼빈역에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사건이 발생하자 원래부터 조선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배정자는 이때부터 더 악랄한 친일파로 변하게 됩니다. 한일 강제병합 이후 본격적으로 군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그녀는 만주 하얼빈 주재 일본 총영사관 직원이 되어 간도와 상하이에서 활동 중인 독립운동가 탄압의 선봉장으로 활동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검거하던 그녀는 결국 독립투사들의 표적이 되어 처단 대상자로 지목되었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57살에 은퇴를 선언한 뒤 조선으로 돌아와 조선 총독부의 금전적 지원을 받으며 조용히 살아갑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녀는 조국을 배신한 친일파이긴 했지만 조선 최악의 악녀라는 타이틀을 달기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진짜 악행은 이로부터 14년 후 그녀가 70대가 되면서부터 시작되죠. 1941년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자 일본은 종군 위안부를 모집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배정자는 위안부 모집업자의 사주를 받아 조선 여성들을 위안부로 끌고 가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녀는 70대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위안부를 모집했고 조선 여성 100여 명을 군인이문대라는 이름으로 남양군도까지 끌고 가 일본군의 위안부 노릇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렇게 업자들로부터 금품과 뇌물을 받아가며 조선의 여성들을 위안부로 팔아넘겼고 그녀의 악랄했던 친일행위는 광복 직전까지도 계속되었죠.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광복이 되자 배정자는 경기도 고양시의 어느 야산으로 숨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은둔생활 4년 만인 1949년 결국 반민특위에 의해 체포되죠. 그녀는 당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구속된 6명의 여성 중 최초로 체포된 인물이자 일본 정부와 모의하여 한일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를 처벌하는 반민법 제1조로 체포된 최초로 인물이기도 했죠. 그만큼 배정자의 악행은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민특위가 강제 해산당하면서 그녀 역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석방되었고 이후 서울 성북구 근방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한국전쟁 중 사망합니다. 배정자는 정식 직책이 아닌 밀정 스파이로 활동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사에는 기록이 거의 없는 그림자 같은 인물이었지만 그녀의 친일 행적이 워낙 악랄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녀의 악행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결과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 선정한 친일파 명단, 2007년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친일 반민족행위자 명단,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 인명사전까지 모두 이름을 올리며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